아쉽네요. 오늘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죠, 과거. 지금 이제 조국 신당, 조국 신당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 김준영 의원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은 일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인가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장기전으로 2달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일한 편인지 어딘지 한번 보시자고요. 예. 역사를 거꾸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겠죠. 예. 이 시간이 이란 편인지 미국 편인지는 우리가 뇌피셜로 얘기할 것도 없고,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파악이 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이란 편이다. 김준영 의원의 말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작년에 임해서 김준영 의원의 말을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자식들 2명은 다 미국에 유학 보냈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호르무즈 해역이 이제 막혀 있다. 그래서 이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호르무즈 해역부터 개방하고, 그리고 나서 핵협정을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정전협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핵협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은 바로 이제 경제 제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일단 미국한테 뭔가 맞서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항상 경제 제재를 했었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계속 했었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가장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는, 일단은 종전협정, 휴전이 아니라 종전,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이 됐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이제 적이 아닌 거지. 그럼 이제 제재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빈무장지대도 빨리 트고, 그런 얘기까지. 북한이 옛날에는 자기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남북이 하해하고, 그래서 통일 관련된 얘기도 막 하면서 유화 제스처를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남한에 대한 어떤 유화 제스처, 고려 연방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은 되게 북한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미국한테 뭔가 그런 어떤 적의를 자꾸 안 보이게 하려고, 쟤네들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뭘 하냐면, 남한을 걸고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한하고 자꾸 민족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고려 연방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미국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남한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남한도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또 북한을 이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의 관계는 뭐냐? 일방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믿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막 이제 평화를 하고 싶어 하고, 북한은 막 아니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북한은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 하고, 미국은 북한을 상대할 때 핵이 없을 때는 저것들을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핵이 있을 때는 핵부터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거야. 미국은 북한을 한 번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교전 당사국이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고, 오히려 한국이 그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채널들이라든지 역사 교과서라든지 국제정치 교과서든 뭔 교과서든 간에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미국은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를 취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민주당 정권마저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더 강해. 북한에 관련돼서는 사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뭐 대화하자 이런 것도 아니야. 북한 민주당은 뭐냐면 너희는 그냥 악의 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미국 민주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 북한에 대해서 아예 인정 안 하는 거. 네. 그래서 미국은 민주당이 당선되면 남한보다 일본하고 더 친하죠. 왜? 일본은 북한을 인정 안 하니까. 북핵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남한은 뭐 북한하고 뭘 해보려고 막 이런 정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당. 그걸 북한 민주당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한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개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예, 어차피 목표는 하나야, 근데. 보다 북한을 지구상에서 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북미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왜 남한 정부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해 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좀 완화됐다고 하는 미국 공화당 트럼프 같은 경우도 북한에 관련돼서는 일단 최종 목적은 지우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왜 미국이 남한에 대해서 서운해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야.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국에 대해서 일단 정전부터 하자. 정전부터 하자. 북한처럼. 정전부터 왜 살려고. 지금 막 다 경제 봉쇄가 돼 있으니까 못 살잖아. 못 먹고 못 사니까. 예?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상태니까 더더욱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 정권이라든지 그 한국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더 저렇게 독재하고 더 나빠지지 않느냐.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란도 똑같아. 지금 뭐 김준영 아까 그 전 외교원장이 하는 얘기처럼 미국이 북한을 이렇게 때려놨기 때문에 더 강성이 돼가지고 이란 혁명수비대 이런 애들이 자꾸 더 이제 완전히 군국주의화가 돼버렸지 않았냐. 만약에 하메네이를 죽이지 않고 이랬으면은 이란이라는 것이 정상 국가가 돼 있을 거고 이전부터 아예 그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민주주의 국가가 돼 있지 않았겠느냐. 북한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뭔가 더,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된 국가가 되어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이야.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맞섰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핵무기 다 만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란도 지금 핵무기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란이 만약에 지금 핵무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가지도 못해.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는 안에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면요. 이거는 이란이 자유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기 직전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국제법상으로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국 내 핵무기를 쓸 수가 있는 거야. 파키스탄이 사우디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근거로 사우디가 이란한테 공격을 받으면 파키스탄이 이란에게 핵무기를 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핵무기라는 거는 자위권 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던 거예요. 왜? 미국이 항상 북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야. 북한의 핵무기는요, 자기들이 살려고 만든 무기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그러면 지금 이란이 핵무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는 걸로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지. 근데 지금 핵무기가 없잖아. 그럼 미국이 맘 놓고 호르무즈 해역을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리지만 유가가 좀 올라가겠죠. 유가가 올라갈 거야. 근데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옛날 같으면 호르무즈 해역을 저렇게 막아놓으면은 유가가 뭐 150달러, 200달러가 됐겠죠. 근데 왜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첫째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어쨌든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이게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아니잖아. 미국이 예를 들면 중국을 저렇게 봉쇄하고 있지 않고 이런 상태면 중국이 얼마나 생산 능력이 많아졌겠어요. 반도체도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도 전자기기들도 공급하고 소부장도 막 공급하고 이랬으면 중국이 막 역동적으로 살고 막 계속 석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중국은 계속 석유를 막 수입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폭등을 했겠지만 지금 중국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태, 경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뭐 석유를 쓰려면 얼마나 쓰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유가 없어가지고 중국은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세계를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보다는 약간 보호무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지역 경제 위주로. 그리고 아시겠죠? 미국이 지금 현재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브렌트 북해 석유도 그렇고 석유가 되게 많이 개발됐죠. 셰일가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종종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석유가 되게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아. 이유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석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남아돈다, 막 펑펑 터진다 이건 모르겠는데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근데 왜 괜찮으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인 경제로 제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어. 한마디로 물가가 폭등을 해. 물가가 폭등을 하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고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더 잘 돼요. 인플레이션은요. 부자를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경제 상황입니다. 그걸 근데 일반 우리 경제에서는 얘기를 안 해.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지 그러면. 그걸 자꾸 방송에 나오면 오늘도 뭐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냐면 부자가 그만큼 더 부자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안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해. 왜?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인플레이션은 빈부의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빈부의 격차라는 게 우리가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빈부의 격차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로켓처럼 자기의 부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되면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이야.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딴 거 없어요. 돈을 뿌리니까. 돈을 뿌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자기 딴에는 자꾸 서민들한테 돈 뿌리면은 서민들이 돈 몇 번 가질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조에 물을 넣으면 배가 뜨는 것처럼 배는 더 뜨죠. 이렇게. 배가 바로 부자예요. 국제 경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지금 상위에 있습니까? 하위에 있습니까? 1973년도, 1979년도 오일 쇼크 때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부자 나라였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지. 가난한 자들한테 인플레이션은 뭐다? 더 가난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유가 폭등이라는 건요, 이꼬르 물가 폭등이에요. 왜? 우리가 쓰는 모든 건 다 석유니까. 이런 것도 다 석유예요, 석유. 이 옷, 뭐 이런 거 다 석유예요. 시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석유고, 다 석유야. 이 의자, 뭐, 헝거, 뭐, 이런 뒤에 있는 거 다 석유입니다. 이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폭등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60% 이상은 다 석유니까. 거기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차 안에 돌리는 연료는 다 석유지. 물가가 폭등합니다. 전 세계 물가가 폭등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좋아. 왜 좋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야. 왜 선진국인데? 한국은 물건을 팔아서 만드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물가가 오르면 뭐가 좋아요? 자신의 제품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폭등하는데 왜 정유사가 주가가 폭등하겠어요? 생각해보면, 석유값이 오르면은, 왜 SOE라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왜 오일뱅크의 주가가 오르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 자기도 석유 비싸게 팔아와야 되는데. 비싼 석유니까 자기 물건을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반도체 값을 올리면 되잖아. 왜? 우리가 파는 물건은 세계에서 탑티어니까 우리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없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가는요, 물가가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생산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 밑에 중진국이니 후진국은 없으니까 선진국에 있는 생산수단만이 더 뭐가 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 나라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부자는 더 부자가 돼. 빌딩 값이 더 오르잖아. 모든 게 다 더 올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혜택, 제과업체 다 속으로는 좋아해. 왜? 뭘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아유, 올랐어요.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오르면은 내가 제품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제품값 오른 것만큼 올렸겠어요? 더 올리지? 한국은 유가가 오르면요, 가난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미국이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럼 미국 정도는 유가가 올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죠. 1등이니까. 1등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좀 더 1, 2, 3 중에 우리가 한 상위에서 한 5등 정도 된다? 우리는 유가가 오르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상대적인 거잖아, 부라는 거는. 누가 부자가 되면 누가 가난한 거지. 솔직히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 이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 500만 년 전, 1000만 년 전에도 가난한 자하고 부자는 있었을 거야. 우리가 봤을 땐 다 거지 새끼지만 지들끼리는 부자, 가난한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아프리카의 부시맨들도 지들끼리는 부자, 가난한 자가 있잖아. 우리가 볼 땐 다 걔 거지 새끼지만.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가가 폭등을 했을 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도 TSMC가 물가를 더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유가 올랐어. 반도체 값 더 올릴게. 디램값 올려야 되겠어. 파운드리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냥. 차값도 올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차값을 다 올리는 거야. 다 부자들, 그 애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더 비싼 차를 사야 되고, 비싼 배터리를 사야 되고, 비싼 전기차를 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싸게 밥 먹어야 되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가 되면 그럼 누가 제일 가난해지느냐?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가난해져요. 석유만 팔았던 나라들. 석유만 팔았는데 생산수단이 없었던 나라. 근데 그 석유가 호르무즈 해역 안에 있는 나라는 완전히 개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란, UAE, 사우디도 그렇게 될 가능성. 사우디는 이제 다른 통로가 또 있다면서. 솔직히 사우디도 영향을 받는 거죠. 사우디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요, 유가를 가지고 뭔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는요, 일견 보면 나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아요. 유가 자체로 돈을 버는 나라도 물론 사우디나 이런 데도 비싸게 파니까 당장은 좋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모든 생산품을 다 뭘로 써야 돼요? 사 써야 되잖아요. 그 수입 물가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사우디든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왜 유가 폭등을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들이 수입해서 쓰는 물건도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거를 전량 다 수입하는 나라, 이란이 이런 나라들 엄청 힘들어지는 거야.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도 못 해 먹잖아. 완전히 개거지 되는 겁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역이 막히면요, 제일 힘들 나라는 뭐다? 호르무즈 해역이 막혀서 석유를 하나도 못 파는 나라는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고, 우회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석유를 팔 수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중탄은 치는데 계속 이게 오래 가면은 수입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결국 가난해지는 거고. 수입 물가가 안 오르면서 유가만 오르면 제일 좋은데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먹는 나라들은 석유를 많이 팔고 유가는 적정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비밀을 제가 가르쳐 준 겁니다. 청년님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